네, 안녕하세요. 정책브리핑의 배민순입니다. 이 안전사고는 뭐니 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라는 말이 있죠. 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의 윤재철 국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재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요, 이 소방방재청의 예방안전국이라고 하면 각종 예방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고 다 꿰뚫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예방안전국에서는 그 화재나 폭발, 붕괴 이런 그 사고, 인적 재난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적 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가 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안전한국 훈련을 같이 이렇게 수행하면서 각 기관들이 어떻게 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각종 평가와 확인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방안전국은 예방이 가장 우선시 되겠지만요. 이 재난 대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예, 우선 그 예방과 대비는 그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방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해서 재난을 막는 일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대비라는 것은 재난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 소방방재청에서는 그 말씀하셨듯이 예방과 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비로는 재난관리 총괄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와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의 그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2012년부터 재난 유형별 책임관리 담당을 지정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훈련 설계 그리고 훈련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점검, 재난 사례 조사 등 인적 재난에 대한 대비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유사한 유형의 재난을 교통, 위험물 및 화학물, 건축물 및 시설물 그리고 환경과 기타 그 네 가지 분야로 묶어서 유형별 담당과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분류된 유형별 재난의 그 책임 관리는 예방안전국 내에 그 4개 과로 과장들이 이제 분담해서 총괄하고 소관 과장의 책임하에 재난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배치된 인력으로 연간 관리 가능하고 재난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도상훈련 등을 고려한 10개 정도의 재난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 유형별 책임관리 담당제와 연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와 제73조에 의해서 월별 훈련을 또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월별 훈련은 고속철도 대형 사고, 그리고 건축물 붕괴 사고, 공동구 재난 등 그 8개 월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훈련 중점이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이제 불산 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중앙사고수습본부 훈련과 그리고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훈련을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리 실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훈련 결과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부의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 훈련 성과와 를 정책에 환류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마 듣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예방과 대비라는 게 정말 다른 거구나라는 것도 느꼈을 것 같고요. 또 예방안전국이 우리나라 이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전을 지키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되게 중요한 용어 같은데 인적 재난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예. 이제 재난은 크게 나누어서 이제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연 재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풍수해라든가 태풍 이런 것이 이제 자연 재난이고 사회적 재난은 좀 더 사회적으로 이제 대규모화된 그 전염병이라든가 동물 질병, 신종플루나 구지역 같은 그리고 이제 대규모 정전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 재난, 우리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적 재난은 여러 가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이나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을 일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붕괴, 폭발, 그리고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뭐 지하철사고, KTX 이런 등등의 그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이 범국가적인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훈련인가요? 예,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한 3일간에 걸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주로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 이런 풍수의 지진 그리고 화재, 건축물 붕괴, 전력 원전 안전, 가축 질병 이런 사회적 재난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한 재난 등 모든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부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는 훈련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 안전사고라는 게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안전관리는 뭐 정부기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민간인들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네, 지금 재난사고가 이제 굉장히 지금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이제 행정기관들만의 대응만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계청에서는 2004년부터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인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또 그 민간인들의 참여의 길을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자원봉사 형태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민간 영역의 그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태풍 3개가 연이어서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발생했던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 중에서 인명 피해가 가장 적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 높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으로 3년 연속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결실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인적재난 분야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최첨단 정보통신 강국의 그 특성을 살려서 IT 기반의 재난징후정보관리 시스템을 2010년부터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징후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이게 이제 좀 약간 좀 우리가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재난의 어떤 징후가 보일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찾아내서 이런 재난이 예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점검해보고 또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도로나 교량, 건축물, 축대, 옹벽 이런 시설물에서 여러 가지 그 위험 징후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제보가 또 들어오는 그런 것들,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그 보도된 사항들을 이제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그런 재난들을 또 잡아냅니다. 키워드를 저희들이 넣어서.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들을 미리미리 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작년까지 총 2,473건의 그 재난징후 정보를 수집해서 일부 2,412건은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그 끝까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매월 4일 날 안전점검 행사를 지금 시군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인적재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인적재난의 어떤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재난의 징후정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는 새롭게 그런 시책도 추가해서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되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요. 그렇다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거나 또는 재난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그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나 지역을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특정 관리 대상 시설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교량과 노후된 아파트, 그리고 대형 공사장,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나 판매, 공연, 전시 시설 등 다중 이용 건축물 등이 대상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안전등급을 A, B, C, D, E 5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A, B, C 등급은 양호한 것이고, 이제 D급, E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급 시설은 월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심각한 노후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2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월 2회를 항상 점검해서 시설관리 부서에서 안전 점검을 해가지고 토목, 가스, 소방 이런 분야에서 그런 전문가, 전기, 가스 안전공사 이런 유관기관들이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안전조치를 즉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요. 국민의 생활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이제 물놀이 안전관리하고 유도선, 배, 유도선, 유선과 도선, 안전관리 지역, 그리고 축제 안전관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유도선 안전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유도선 안전관리는 주로 이제 배하고 관련된 안전관리로서 소방방재청이 관련 법령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총괄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월 유도선 안전관리 계획 지침을 수립해서 매년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을 하고 4월부터 10월 7개월 동안은 성수기간이기 때문에 성수기간에는 현장 근무 위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서 담당 공무원은 교육이나 중앙합동 표본점검 그리고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제도 분야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93년 12월에 전문 개정을 한 이후 현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하면서 최근에는 작년 2월에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과 휴업 중인 선박에 대해서 출항과 입항 기록 관리를 의무화시키고, 또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놀이 사고, 저도 어릴 적에요 물에 빠져서 뭐 주민분들이 도와주시고 이런 경우 저도 몇 번 있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인명피해 135명이 쭉 이제 3년 평균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었는데, 125명이 92%가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발생이 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물놀이 사고 후 주요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모든 과들이 다 주말이면 현장까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인명구조용 장비를 약 4만여 점을 또 지자체에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또 현장 안전관리 요원도 2011년보다 작년에는 2배 이상 많은 연인원을 또 배치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놀이 위험 장소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서 과거 3년간 사망 사고 발생 지역에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주말에 그 현장 지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래서 물놀이 특별대책기간도 당초 30일이지만 76일로 2달이 넘게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2011년도에 그 이제 많이 줄었던 것이 52명이었는데 작년에는 25명까지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뭐 반 이상, 50% 이상의 그런 네,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경험에 의해서 질문을 한 말씀 드린다면요. 저는 전국을 다니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느낀 게, 아, 정말 지역 축제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 축제가 이제 축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본의 아니게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돼 있기도 하는데요. 이 지역 축제 안전 관리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네. 예. 그 지역 축제 안전 관리는 그 화왕산에서 그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망 사고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본격적으로 그 안전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쭉 추진을 해왔고요. 그런 결과 지금 작년 말 현재까지 3년 연속해서 사망 사고를 없이 그 축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그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 축제를 개최할 때 1000명 이상으로서 재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고위험 축제라는 것을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군구의 안전관리위원회의 그 심의를 반드시 그 이제 과거에는 서면으로만 그냥 대충 심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대면 심의를 반드시 열어서 그 안전관리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꼼꼼히 따졌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언제든 사고 발생하면 바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태세를 갖추고 축제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나 정월 대보름 행사 이런 아주 그 100만 인파까지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때 특별안전 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지자체 주관으로 그런 점검을 꼼꼼하게 하도록 하고 또 24시간 상황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관리관을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보내서 그런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의 뭐 예방안전국이 일단 출동했다 하면은 안전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민방위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네. 실시가 되나요? 이 민방위대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민방위대는 그 지역 민방위대하고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이 되고 연 10일 동안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대원은 민방위에 대한 그 민방위에 편성되는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 연차를 적용해서 신규로 편성된 경우에는 1년 차부터 첫 해부터 4년이 될 때까지 민방위대원들은 연간 4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 내용은 소양 교육 그리고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될 20가지를 저희들 이제 정리를 해서 전부 그것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 1시간과 실습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1시간의 비상 소집 또는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민방위 실전 체험 훈련장을 전국 24개소에 구축해서 민방위 사태 시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강화하고 또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주부 가족 단위의 지역 주민의 그 민방위와 안전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무료로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민방위 훈련 체험장에 가서 촬영 때문에 한번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보고 나니까 정말 너무 실제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안전한 마음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말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체험장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엔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한번 예, 네, 가보도록 그러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예방안전국의 윤재철 국장님과 함께 예방안전국의 업무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리 안전예방과 또 재난
재난 대비를 위해서 정말 다각적으로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듣게 되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안심하시고요. 든든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하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생활 주변에는 늘 그 재난이나 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고귀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각자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주변을 늘 살펴주시고 그런 높은 안전의식과 함께 경각심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의 배민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